안녕하세요, 스테이툰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뉴캐슬 신입생은 세리에 AC 밀란에서 이적한 말릭 치아우입니다. 2001년생, 올해 나이 24살로 젊은 선수입니다. 이제 한창 전성기에 돌입한 나이입니다. 국적은 독일입니다. 원래는 팀에 독일 선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볼테마데가 영입되면서 좋은 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같은 AC 밀란 출신인 토날리가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라커룸 자리도 토날리 옆자리로 배정됐다고 합니다. 포지션은 센터백입니다. 주로 오른발을 사용하지만 왼쪽과 오른쪽 센터백을 모두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은 덴번과 셰어, 그리고 부상 위험도가 높은 보트만으로 구성된 현재 뉴캐슬 센터백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선수의 항목별 능력 및 장단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신적 능력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높은 침착성입니다. 치아우는 밀란 수비진에서 빌드업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는데 상대가 압박을 강하게 하는 경우에도 크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압박에도 허겁지겁 걷어내는 일이 거의 없고 항상 침착하게 공을 지켜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앞을 보면서 전진 패스를 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성향은 발밑이 좋은 키퍼인 램스데일과 같이 좋은 시너지를 발휘해서 상대를 끌어들이고 상대의 압박을 역으로 이용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넓은 시야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치아우는 밀란 후방 빌드업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 항상 공을 잡았을 때마다 넓게 전방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후에 기술적 능력에서 언급할 패스 능력과 좋은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루즈볼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머리 뒤로 넘어가는 공에 취약합니다. 전체적인 집중력은 나쁘지 않지만 머리 뒤로 넘어가는 공에는 적극성이 낮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공이 머리 뒤로 넘어갈 경우 주변 동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바로 달려들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수치가 볼 리커버리 횟수인데 90분당 3.24회로 지난 시즌 리그에서 하위 41%였습니다. 모든 루즈볼이 머리를 넘기는 공은 아니지만 루즈볼에 취약하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체적 능력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준수한 신장입니다. 신장이 194cm로 센터백으로 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덴버는 워낙 독보적으로 키가 크기 때문에 논외로하고 188cm인 파비안 셰어보다 제공권 측면에서는 더 나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신체적 장점을 잘 이용해서 공중 경합을 잘 해냅니다. 공중 경합 승률이 90분당 64.5%로 지난 시즌 리그에서 상위 26%였습니다. 이런 능력은 수비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잦은 부상입니다. 부상 빈도가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매 시즌마다 약 10경기 정도를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특히 햄스트링 부상이 시즌에 한 번씩 꼭 찾아왔습니다. 항상 경기력이 올라오다가 부상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이탈 기간이 길진 않았더라도 꾸준함을 위해선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부족한 파워입니다. 치아우는 큰 키에 비해 신체 프레임은 얇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밀어붙이는 수비를 잘하지 못합니다. 특히 상대 선수의 뒤에서 수비를 하는 경우 상대를 쉽게 저지하지 못하고 상대가 쉽게 돌아서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긴 다리를 이용해서 공을 건드리는 수비는 하지만 몸으로 밀어내거나 버티는 것은 잘하지 못합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신체적 접촉에 비교적 관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 낮은 민첩성입니다. 키가 큰 선수 중에서는 민첩한 편이지만 신체적인 특징에서 오는 한계가 있습니다. 긴 거리에서 가속이 붙으면 음바페같이 빠른 선수도 잘 따라갈 정도로 긴 다리로 성큼성큼 뛰는 건 잘합니다. 하지만 멈췄다가 순간적으로 가속하거나 잔발 수비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순간 속도가 빠르거나 드리블을 잘하는 상대에게는 고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능력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준수한 발밑 능력입니다. 치아우는 지난 시즌 패스 관련 데이터에서 대부분 리그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짧은 패스와 긴 패스 성공률이 전부 리그 상위 10% 안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파이널 서드로 전달한 패스는 4.34개로 상위 14%이며 전진 패스는 4.44개로 상위 17%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 앞서 장점으로 언급했던 침착성, 넓은 시야가 좋은 발밑 능력과 함께 어떤 시너지를 발휘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능숙한 라인 컨트롤입니다. 치아우는 경기 중에 수시로 라인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꽤 잘 이용합니다. 이런 능력을 통해 앞서 단점으로 언급했던 낮은 민첩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뉴캐슬은 전방 압박이 전술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며 특히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할 때는 긴 시간 동안 상대 진영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상대는 역습 한 방을 노리겠죠. 이때 민첩성이 부족한 수비수는 대처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인 컨트롤을 잘한다면 민첩성이 다소 부족해도 역습을 영리하게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민첩성은 신체적인 특징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라인 컨트롤 능력을 더 갈고 닦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불안한 걷어내기입니다. 걷어내려는 시도까지는 잘하는데 그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특히 빠르게 오는 공에 대해서 대처가 미숙합니다. 그런 공은 어떤 선수라도 대처하기 어렵겠지만 치아오는 유독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걷어내려고 공을 찾는데 상대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게다가 더욱 심각한 점은 그 공이 자살골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치아오는 지난 시즌에 자살골을 무려 3번이나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하기에는 절대로 평범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소극적인 슈팅 방어입니다. 상대가 슈팅할 때 바로 앞에 있어도 몸을 적극적으로 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골대와 가까울 경우 애매하게 굴절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치아오는 확실한 상황에서도 몸을 잘 갖다 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뉴캐슬의 25년 여름 첫 번째 수비수 신입생 말릭 치아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뉴캐슬의 센터백진은 점점 노쇠화되고 있고 특히 오른쪽 센터백은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여름에 꼭 보강해야 하는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치아오의 영입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치아오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챔피언스리그와 국가대표까지 경험한 선수입니다. 따라서 치아오의 영입은 젊은 피수열과 경험치 보강이라는 어찌 보면 상반될 수도 있는 두 가지 이점을 가져왔습니다. 치아오에 대한 평가를 한 줄로 정리해보자면 에디아오의 가르침을 통해 완성될 선수입니다. 치아오를 보면 꼭 예전의 파비안 셰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불안한 모습이 다소 보이지만 뛰어난 빌드업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하지만 셰어는 에디아오의 지도하에 수비적인 단점을 보완하고 완전한 베테랑 선수가 되었죠. 치아오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이미 빌드업이라는 자신만의 뛰어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디아오의 지도하에서 수비적인 불안함을 줄여간다면 뛰어난 선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공권과 운동 능력은 이미 과거의 셰어보다 더 낫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에디아오의 지도하에서 완성될 치아오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